7단은 독서 감상문을 써요 중에서 3, 4차 시인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알기입니다. 이 차시는 기본 학습으로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독서 감상문에서는 책을 읽는 동기,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다짐 등을 포함해서 글을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 또 독서 감상문은 이 독서 감상문을 읽는 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소개뿐만 아니라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소가된 게으름뱅이, 세종대왕, 별주부전, 어린 왕자, 이런 책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책들 읽어보셨다면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까? 그리고 그 까닭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쓰는 학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 222쪽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알기 1.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생각하며 시우가 쓴 독서 감상문을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독서 감상문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독서 감상문을 읽어주세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세시풍속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조상이 농산일로 고된 일상 속에서 빼먹지 않고 지켜오던 1년의 세시풍속을 담은 책입니다. 세시풍속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많이 남아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책은 계절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시풍속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므로 겨울 부분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겨울의 세시풍속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동지의 풍속입니다. 동지는 음력 11월인데 세시풍속으로 팥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나온 팥죽이 떠올라 반가워서 읽었습니다. 동짓날이 그냥 팥죽을 먹는 날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은 병을 옮기는 나쁜 귀신이 팥을 싫어한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동지에 팥죽으로 죽을 만들어 귀신이 못 오게 집 앞에 뿌렸답니다. 이 일에서 동지에 팥죽 먹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닌 동지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사람들은 이날부터 태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지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조상은 태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면서 낮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시풍속을 읽고 나니 조상의 지혜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즐겁게 보내려는 마음을 듬뿍 느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독서 감상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우가 겨울 부분부터 책을 읽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우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았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동지부터 태양의 기운이 살아난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지는 날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우가 세시 풍속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책에서는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즐겁게 보내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 감상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우가 쓴 독서 감상문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과 관련이 있는 문장은 어느 문장입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책을 읽은 동기와 관련이 있는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세 번째 문장이죠. 책 내용과 관련이 있는 문장은 어느 문장입니까?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면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책을 읽은 동기. 둘째, 책 내용. 셋째,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을 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독서 감상문을 쓸까요? 글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글의 내용이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오래 기억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3번, 독서 감상문을 쓰면 좋은 점을 말해 봅시다. 독서 감상문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독서 감상문을 쓰면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나 인상 깊은 장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은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을 읽은 동기와 책 내용, 읽고 난 뒤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 감상문을 쓰면 책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3쪽의 4번입니다. 시우가 쓴 독서 감상문에 알맞은 제목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우리 독서 감상문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세시풍속이라는 책 제목이 드러나게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어. 즉, 책 제목이 드러나게 붙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책을 읽고 생각한 점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이 돋보이는 제목. 형식이 돋보이는 제목. 예를 들면은 누구누구에게 쓰는 편지, 아니면은 누구누구의 시, 이처럼 형식이 돋보이는 제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2번, 독서 감상문에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붙인 까닭을 써보세요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써보시고요, 또 왜 그렇게 제목을 붙인지 그 까닭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독서 감상문 제목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들과 제목도 살펴보시고요,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아주 좋은 학습이 될 것입니다. 224쪽 5번, 시우가 쓴 독서 감상문을 쓴 과정을 짐작해 봅시다 해서 1, 2, 3, 4, 5, 6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은요, 붙임이의 붙임 딱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시우가 독서 감상문을 쓰려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나와 있죠.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2번. 책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인상 깊은 장면이나 내용을 정합니다. 네 번째는 인상 깊은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요.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독서 감상문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6번 225쪽 6번 보기의 문장을 빈칸에 써 넣으며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까닭을 함께 쓴다. 제목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새롭게 안 내용이 많은 책을 고른다. 인상 깊은 부분을 떠올린다. 자, 첫 번째,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할 때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안 내용이 많은 책을 고릅니다. 그 다음, 책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인상 깊은 부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씁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쓸 때는요, 새롭게 알거나 생각한 점,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은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까닭을 함께 씁니다. 네 번째, 독서 감상문을 고쳤을 때는요, 제목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생각이나 느낌이 책 내용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은 독서 감상문을 쓸 책을 정하고 책 내용을 정리하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잘 쓰고 독서 감상문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활과 관계를 지어서 글을 씁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감상문을 쓸지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감동을 앞세우거나 지나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아주 강하게 느낀 것 또는 중심이 되는 점을 추려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제목과 지은이를 꼭 밝혀주세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알기 그 교과서 수업이 끝났으면은 국어활동 58, 59쪽을 활용해서 독서 감상문의 특성을 얼마나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목이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입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서 나의 꿈, 나의 미래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4개의 문단을 잘 살펴보시면서 59쪽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목표로 했던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